헌문편 44장은 이 장은 지도자가 자로가 군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공자가 대답한 것이죠. 그래서 군자의 수양이 점차 확대되는 거, 하나씩 확대되는 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것을 설명한 장이죠. 여기서 군자라는 것은 학문과 덕행을 바탕으로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사람들은 이제 두 종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백성. 즉, 인은 아주 초창기에 제가 도로 설명할 때 인은 한문 해독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군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문 해독이 가능한 사람들. 백성은 이 중에는 문명도 많겠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인격자가 바로 군자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헌문편 44장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로문 군자,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었죠. 그래서 공자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점차 공자 왈 하는 건 전부 점차 늘어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수기이경, 자기를 닦는다. 무엇으로서? 경으로서. 즉 모든 일을 경건하고 성실하게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경으로서 자기를 닦으니까 모든 일을 경건하고 성실하게 받들고 처리한다. 누가? 군자가.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여기서 여는 또 자로가 또 물었죠. 여사, 이요,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까? 이렇게 이제 자로가 또 물었죠. 이렇게, 군자라는 것은 경으로서 자기를 닦는 거, 그것뿐입니까? 라고 하니까 또 공자가 말하기를 숙이 아닌, 문자를 좀 아는 사람들을, 아닌에게, 자기를 닦는다. 즉,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사람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자기를 닦는다. 자기를 수양하고 타인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또 자로가 또 그랬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또 공자가 얘기했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또 숙이 이 안백성, 즉 글 모르는 사람, 백성들까지도 편안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수행하면서 글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공자가 자기를 닦으면서 백성들도 편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닦으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요순조차도 그것을 어렵게 생각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즉, 이 마지막에 요순, 기유, 병조, 조금 어렵죠. 요순, 이가 생략되어 있죠. 요와 순, 요임금과 순임금도 그것을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그것을 병은 여기서 어려워했다, 이런 얘기죠. 쟤는 호든지 어든지 지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임금과 순임금도 그것을 실현하게 하는 거,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를 닦도록 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이런 얘기죠. 그 핵심 구조는 바로 군자의 경지를 세 단계로 확장해서 해주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일단 자기를 병으로서 수용하는 거. 2단계 주변 사람들, 공자의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글을 아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천하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 이렇게 세 단계로 이게 확장을 해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철학적 핵심은 모든 출발은 수기에서 출발해서 공자는 정치의 출발을 외부가 아니라 자기 수양에서 시작을 했죠. 여기서 평의 중요성은 바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을 항상 상가여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의 그 확장성은 군자는 단순히 개인의 자기의 수양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 수양에서 주변 사람 타인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안정시키고 즉 내면적 덕이 사회 질서로 확장되는 것을 얘기해줘. 왜 요임금과 순임금도 이것을 어렵다고 했나? 즉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정치, 경제, 윤리, 사회 질서 모두를 포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한 이상 정치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죠. 현대적 의미로도 오늘날에도 자기 통제 없는 리더는 국가가 혼란하고 내면 수양 있는 리더야말로 조직이 안정되고 즉 리더십의 출발은 자기관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로서 군자는 자신을 공경으로 수양하고 그 덕을 사람과 즉 주변 사람과 백성의 안정을 확정해가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죠. 헌무편 45장은 이 공자의 어릴 적 친구 원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친구 원양이라는 이 친구가 어려서는 효도와 예절을 지키지 못하고 커서는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 없고 늙어서는 멍청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기와 비교할 때 아주 참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그 친구죠. 그래서 공자는 이 사람을 삶의 도적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책망까지 하면서 배로 때리는 그런 그 얘기가 있는데 즉 공자는 인간은 하늘로부터 삶을 내려받았으니 하늘의 뜻과 도리에 맞는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자기 친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장이 헌문편 45장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원양은 도나라 사람으로 공자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고 추측이 되죠. 얘기해 보면은 이 원양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멍청한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는 나무에 올라가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천방지축인 친구를 도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무에서 노래하는 이 친구를 도와서 그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줬다고 얘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버릇없는 원양이 이사, 여기서 이사는 고대 예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랑캐이지만 오랑캐이 기다릴사인데 이 고대 예법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다리를 뻗고 앉는 그런 그 상태를 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원양이 공자를 다리를 뻗고 버릇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러니까 예의 없이 다리를 뻗고 앉아서 기다리면 아주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원양을 보고 공자는 말하기를, 이 원양에 대해서, 원양은 어렸을 때, 아주 개구쟁이였을 때는 불손제, 손은 바로 이 겸손, 겸손과 같이 쓰죠. 겸손, 그리고 제는 형제간 공경. 그러니까 어려서는 아주 겸손하고 형제간 공경하지도 못했고, 커서는 장이 무술언, 술이라는 건 어떤 드러난 공적이나 덕행, 커서는 아무 드러난 공적도 없이 컸고, 그러니까 커서는 성장에서는 칭찬을 받을 만한 덕행이 없었고, 이 소리입니다. 노이불사, 늙어서는 보람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보람없이 죽지도 않고 살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그거를 했던 것이죠. 시의적,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어려서 불손하고 커서 어떤 업적도 없이 보람없이 죽지도 않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삶의 도적이니라. 해로운 존재다, 이런 얘기. 이것은 바로 하늘이 인간에게 명을 줘 선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는 사회의 해악인 존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장은 막대기죠. 막대기로 두들기 곧자요. 두들기고 때리다. 이게 경은 바로 정강이 경이죠. 그의 정강이를 배로 때렸다. 공자가 친구까지도 이게 너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배로 그 정강이를 때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핵심 의미는 바로 이 친구의 무례, 원양의 무례, 이 사는 바로 단순한 자세가 아니죠. 고대 예법에서는 윗사람이나 동년배들 앞에서도 다리를 뻗는 것은 아주 무례한 행동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원양의 이런 무례한 행동, 그 다음에 어려서는 또 분노한 이유가 이것만 무례한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공자가 분노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례 때문만이 아니고 원양의 삶 전체를, 어려서 커서 노인네, 이 삶 전체를 평가할 때 어릴 때는 예의가 없었고, 커서는 성취가 없고, 늙어서는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적이다. 이 도덕적인데, 도덕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덕과 질서를 해치는 그런 존재다. 도덕적 사악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배를 들고 그의 정강이를 때렸노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철학적인 힘은 바로 인간은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즉 공자는 인간은 나이만 먹는 존재가 아니죠. 덕과 인격을 쌓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 예의 없는 자세는 내면 상태의 표현이므로 몸가짐은 인격의 예면화라고 보는 것이죠. 공자의 엄격함을 표시했는데, 즉 공자는 항상 온화한 인물만은 아니죠. 이게 도덕과 예를 심각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꾸짖고 배까지 드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공자는 원양이 이렇게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를 끊지 않고 옛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본인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지만, 이 공자는 이 못된 친구의 어머니의 장례까지 치러지는 이렇게 친구의 잘못도
비판만 하지 그 친구 관계를 끊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면이 있죠. 그렇게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잘못이 있으면 이렇게 매를 드는 도덕적 판단을 분리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현대적으로도 와도 오늘날에도 나이만 먹고 책임감 없고 기본 예절을 무시하고 공동체의 기여가 없으면 비판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공자는 예와 자기 수양 없이 나이만 먹는 삶을 공동체를 해치는 존재로 적으로 봤던 것입니다. 헌문편 44장은 공자가 한 어린애 동자 이 어린애의 평소 행하는 태도를 보고 진정한 배움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장입니다. 즉 스스로 예의 범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장차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버릇을 보면 저 애의 장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골당동자 장명. 이게 주어죠. 골당은 공자의 마을 이름, 지역명이죠. 그러니까 공자의 마을의 골당의 애가 장령, 장은 전하다, 명을 전하다, 심부름에 어는 애죠. 골당의 어린애가 심부름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심부름한 걸 보고 어떤 사람이 공자한테 묻기를 문지, 왈, 이 어린애에 대해서 물었죠. 골당 있는 그 어린애 심부름꾼한테 대해서 묻기를 입자요. 입자 여기서는 어린애니까 앞으로 공부해서 어떤 학문을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 어른 물었죠. 그러니까 이 애가 장차 공부하고 정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공자한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오견기거 위야. 나 공자는 보았는데 그가 위 어른이 앉아있는 자리에 거한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또 보았는데 공자가 또 봤죠. 뭘 위스티 선생님과 더불어서 병행 걸어가는 것을 봤다. 2개를 봤죠. 하나는 어른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봤고 하나는 선생과 나란히 걷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공자는 비구이게 쟤는 싹수가 틀렸다. 공부를 해서 어떤 학문을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차분한 애가 아니다. 욕구 있자. 어려서 어른 흉내만 내는 어른과 동등해야 되는 그런 욕구이. 욕구익자야. 바로 여기서 비자가 빠졌네요. 비자야. 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비구익자 이런 얘기죠. 비자 그런 자가 아니다. 즉 구익자가 아니다. 점차 점진해서 공부하고 차분히 학문을 닦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왜?
어른 흉내만 내는 애가 무슨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쟤는 바로 어떤 애냐, 욕 바란다. 뭘 바라느냐, 속 빨리 이루기를 바라는 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속 성급하게 성공을 바라는 자이다. 욕 바라는 자이다. 어? 그러니까 쟤는 건너면서 차분히 공부해서 자기 능력을 증진시키려 오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어른의 흉내만 내는 빨리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공자는 판단했던 것이죠. 여기서 공자의 판단 기준은 바로 공자는 단순히 아기가 어린애가 총명하고 총명함이나 적극성 이런 걸 보지 않고 그 외의 태도와 예절을 성장의 판단 기준으로 봤던 것이죠. 그러면 이 애가 왜 문제이냐? 어린아이가 어른의 자리에 앉고 또 어른과 대등하게 걸으면서 대등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이건 육아적 질서에서 배움 이전에 교만함을 뜻하죠. 그래서 여기서 구익과 속성자, 이 구익은 바로 천천히 배우며 성장하는 것을, 속성은 바로 빨리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공자는 이 속성을 욕성을 이 속성을 아주 경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철학적인 힘은 바로 배움은 그 출발점이 겸손해야 되겠죠. 조급함은 바로 위험하다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욕속성은 바로 과정을 무시하고 인격 미성숙이며 예형적 성공 집착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 우선주의론, 바로 공자는 학문은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간 형성이어야 된다고 봤죠. 현대적 의미로도 오늘날에도 경력만 쌓고 경험 없이 권위만 추구하고 조기 성공을 집착하는 것은 공자 기준에서는 바로 성장보다 이 성공을 급히 원하는 그런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이렇게 봤던 것이죠. 결론으로 말하면은 공자는 겸손하게 배우려 하지 않고 빨리 인정받으라는 태도를 참된 학문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맹렬히 비판했던 그런 장입니다.